집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절반, 아니 반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일부터 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축소합니다. 그것도 규제 지역뿐 아니라 지방 비규제 지역까지 포함해서요. 오늘은 왜 15억 원이야? 그러니까 고가주택도 아닌 아파트까지 대출을 조이는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집값의 80%까지도 대출이 되는데 왜 유독 한국만 실수요자를 힘들게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기존 정부 규제보다 훨씬 강도 높은 자체 기준을 세웠는데요. 지금 정부 규제는 수도권 규제 지역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에서 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3억 원까지만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출 서류를 낸 사람은 예외지만 아직 안 낸 사람은 9일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니 사실상 은행 창구에 오픈런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15억 이하 아파트까지 건드리냐인데요. 핵심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입니다. 금융당국이 5대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0.59에서 0.71% 수준으로 부여했는데 올해 이미 목표치의 대부분을 채워버렸습니다. 5대 은행이 올해 늘릴 수 있는 최대치가 5조 4,500억 원 정도인데 상반기에만 벌써 7조 원 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 규제의 표적이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올해 1월 11억 2천만 원에서 6월 12억 5,500만 원으로 반년 만에 1억 3,500만 원, 12%나 뛰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입니다. 즉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는 중간 가격대 아파트가 정확히 이번 규제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잔금을 6억 원 한도에 맞춰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3억 원밖에 못 받게 되면서 잔금 대출과 갈아타기 수요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볼까요? 흔히 미국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표준 모기지는 20% 계약금을 내면 나머지 80%를 빌릴 수 있는 구조이고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따른 별도 상한선은 없습니다. 대신 신용 점수를 매우 까다롭게 봅니다. 일본은 아예 LTV 규제 자체가 없다시피 해서 금융기관에 따라 취등록세 등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 집값의 11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대출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 IMF 조사에서도 브라질은 80에서 100%, 싱가포르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죠. 반면 한국은 원래도 규제 지역 기준 LTV가 최대 70%, 지역에 따라 40%까지 낮아지는 구조인데 이번 국민은행 조치는 여기에 더해 아예 금액 상한선을 따로 걸어버린 겁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3억 원 이상은 안 빌려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소득이나 신용도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이냐, 어디 사느냐와 무관하게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계획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미국은 LTV 대신 신용점수와 상환능력 심사를, 캐나다는 오히려 우리보다 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는 등 각국 제도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 정액 한도로 지역이나 가격을 가리지 않고 일괄 규제한다는 점에서 지금 국민은행의 조치는 이례적으로 강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실수요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매매 계약을 맺었거나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 특히 전세난을 피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2030 세대, 갈아타기를 준비하던 가구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매수자의 잔금 조달이 불투명해지면 거래 자체가 깨질 위험이 커집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모집을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했으며 농협은행도 일부 변동금리 주담대의 대면 채널 취급을 제한하는 등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입니다.
물론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거래를 움직이는 자금의 대출 외 유동성도 상당해 단기 위축은 있어도 근본 수요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신중한 시각도 있죠. 정리하면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총량이라는 것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 은행이 실수요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출 한도 축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대응 방법 다뤄보겠습니다.